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했지만 유럽에서 들려온 악재 우리 증시가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낙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을 양호한 상황으로 이끌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2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올랐네요. 0.2% 오르면서 5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520포인트에 올라서면서 기대감을 좀 높였었는데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시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죠. 오늘은 5포인트 내린 1728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4포인트 오른 1738에서 출발했는데요. 꾸준하게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1728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지수를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598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56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816억 원 파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도하면서 상승폭을 장 후반에는 다소 축소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519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4포인트 오르면서 522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520선 내주면서 519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224억 원 정도, 외국인이 330억 원 정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363억 원 팔고 있는 모습 팔았습니다. 다음 환율로 환율 가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114원에 마감했는데요. 밤사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1115원에 출발했는데요. 꾸준하게 1110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1114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에서 지금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신형 아반떼도 공개했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강보합에서 거래되다가 장 마감 들어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예상치 부합하는 1분기 실적 발표한 LG전자는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예상치 웃도는 1분기 실적 발표한 LG이노텍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에 오늘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수급 주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4%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외국인 매수에 오늘도 강세 이어가면서 마감했습니다. 태웅은 미국의 해상풍력단지 승인 국내 효과가 기대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도 기관이 매수하면서 오늘 강세 이어갔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비트 신소재 기관의 매수에 1.6% 강세 이어갔고요. SK컴즈 반도체 종목인데요. 7% 넘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특징 테마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도 살펴보겠는데요. 해운주 어제 BDI 지수 급등함에 따라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오늘 5.6% 급등하는 모습이었었고요. STX 페노션은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은 1%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재가 많았는데요. 실적이 우선 좋았고요. 환율은 1110원대 중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뒷받침하면서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가 3%, 현대모비스 역시 3.6% 오르면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기아차 1.8%, 글로비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8%, 성우 하이텍 역시 8%,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6% 올랐고요. 유진테크 역시 6.6% 올랐습니다. 신성이엔지는 4%, 고영은 13% 높게 올랐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로 상승했는데요. SK컴즈가 7% 오르면서 오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소프트포럼은 4%, 안철수 연구소 정보보안주인데요. 역시 7.6% 오르면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TH 역시 1.5%, KT뮤직 역시 1.4%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전기차주들 오늘 재조명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LS탄전이 1.5% 올랐습니다. AD모터스는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삼양옵틱스 10%, GND윤텍 역시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살펴봤고요.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을 오늘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네요. 0.2% 오르면서 2,906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 선까지 또 올라서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의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FOMC 효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실상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었지만 유럽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좀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장 특징, 호황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예,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서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앙겔라 마르겔 독일 총리가 유로존을 지탱할 의무를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고요. 미 FOMC 회의에서 고용시장의 개선과 함께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호재는 거의 장 초반까지였고요. 이후부터는 좀 악재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S&P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마저 강등하면서 더 이상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닌 유로존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세가 다소 좀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금융개혁 법안의 논의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의를 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조만간 금융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점도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브라질의 금리 인상과 함께 뉴질랜드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긴축 기조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하락세는 좀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빈자리를 개인들이 채우면서 낙폭은 어제만큼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활발하게 중소형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이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또 나올 예정에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도 이어지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 일단은 최근에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발표라든지 다양한 게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자체의 초점은 역시 그리스나 남부 유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국제 차원의 시한인 19일 전까지 합의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본질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그리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주변 남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이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번 조정은 남부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 확대만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면서 모멘텀 공백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금융규제와 신흥국 인플레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좀 넓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현금 확보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고요. 투자 전략 짜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언급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일단은 그 전망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이제 우선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내일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르면 어떻게 대응하고 또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견실한 그 경기 회복의 펀더멘탈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그 반등을 기다려 서서히 주식 비중을 일부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최근 그 국내 증시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일종의 그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그 일단 그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풍선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이쯤 되면 한 번쯤 질문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을 저희가 콕 집어서 살펴보는 시간은 항상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중심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죠. 일단은 지금은 타이밍의 문제고 사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만약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여전히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IT와 자동차의 부품주라든지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업종들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재차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진입해 볼 수 있는 매력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업종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통신이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운수 창고라든지 이런 그 해운 업종이 되겠죠. 이런 업종들이 그동안에 그 소외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좀 부각돼서 나와서 상승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도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늘 확정해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주택값 상승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9% 상승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과천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8만 5,362가구로 작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으로 1.92% 올랐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자택인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95억 2천만 원으로 최고가 주택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면서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10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로 2002년 2분기 114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돌파한 것입니다.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달 업황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도 107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올라 2002년 4분기 111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조사에 응한 기업의 18.9%가 경영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아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적인 공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물리는 제도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해 개정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번 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습적 공시 위반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3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공시 위반으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법정부가 한도액을 부과받았으나 한 차례 공시 위반으로 적발됐어도 혐의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공시 위반 적발 대상을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경영진 등 개인까지 확대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제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올해부터 임원 성과급을 3년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또 과다한 성과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폐지하고 실적과 성과급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최근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장기 성과급을 50% 이상 주는 방안과 스톡옵션 대신 성과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지급하는 퍼포먼스 지분이나 일정한 가격의 유닛을 제공하는 퍼포먼스 유닛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 실적 올리기를 방지하고 2, 3년 후에 장기적인 성과를 감안해 성과급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IBK투자증권이 중소기업 전문 기업 인수 목적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스펙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입니다. 설립 자본금은 4억 4천만 원이며 오는 7월 이후 200억 원의 규모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영증권이 내달 4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지점에서 릴레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4일 고덕지점, 6일 안양지점, 11일 부천지점, 12일 대치지점 순으로 열리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장기 전망과 베이비붐 세대의 재테크 등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유진투자선물은 내달 6일부터 6주간 건국대와 동국대, 인하대와 함께 외환 트레이더 양성 과정을 공개 강좌를 진행합니다. 과정 수료자에게는 각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 증서가 주어지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금융기관의 인턴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오늘 서울 여의도 지점을 개설하며 역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지점은 소공동 서울영업부와 삼성동 강남영업부에 이은 서울 지역 세 번째 지점입니다. 대구은행 측은 여의도 지점 개설로 국내 금융 1번지인 여의도 지역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금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영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까지 유럽발 재정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 등 많은 국가들도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더 쌓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점차 늘리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